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현재 민주당이 본격적인 반격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잣집은 자제, 가난한 집은 아이, 오세훈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 어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이게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어젯밤에 KBS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내곡지구 개발, 이걸 서울시에서 제안을 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지정을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민주당은 일주일 전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처가에 땅이 있는 내곡동 일대의 그린벨트 개발을 추진하고 보상금으로 36억 5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오세훈 씨는 개발을 결정한 건 노무현 정부였고 법이 바뀌면서 형식적 절차만 진행한 거다. 그리고 본인들은 손해만 봤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알아보니까 오세훈 측의 해명과는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죠. 보시는 이 보금자리 주택지구, 저 4,400제곱미터가량이 상속받은 땅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개발이 되면서 SH에서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다는 건데 계속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그린벨트 개발을 결정했다고 오세훈 씨 측은 주장해왔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무현 정부를 언급하고 있지만 KBS가 확인한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2006년 3월 기록에는 서울시가 내곡동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교부에 처음 제안한 때입니다. 당시 MB가 서울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건교부는 예정지구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이유로 서울시가 제안한 개발 계획에 1년 가까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건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관계자의 증언까지 따랐습니다. MB가 석 달 뒤에 퇴임하고 2006년 7월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는데 취임 직후에 작성된 SH 문서를 보면 서울시 내외부에서 제기된 지적과 반대 의견을 어떻게 할지 조치 계획이 담겨 있다 하고요. 2007년에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발지구 경계 조정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이후 서울시는 건교부에 수정된 제안을 하는데 처음 계획보다 5만 제곱미터를 늘린 것으로까지 파악이 됐고요. 이로 인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초과했다며 건교부가 사업을 취소할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는 건교부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서 개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죠. 계속해서 반대하던 환경부에서는 개발 면적을 기존에서 60% 줄이면 동의하겠다는 최종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 갑자기 MB정부가 들어서고 2009년 11월 개발이 확정된 겁니다. 이후로 오세훈 씨의 다시 입장을 물으니까 사실상 지정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아주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죠. 지금 본인은 그러면 사실상 서울시장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겁니까? 이에 네티즌들도 오세훈 거짓말한 거 들통났다.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한 게 아니고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저렇게 금방 드러날 걸 거짓말한다고 감춰지나? 사실상 지정이었다. 담당자가 국장이었다. 당신이 시장이고 처가 땅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오세훈 씨는 오늘 오전에 내곡동 투기 의혹에 대해서 처갓집 땅이고 당시에 존재도 몰랐다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다는 소식을 저렇게 전하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떠오르는 분이 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때 국민의힘 어땠습니까? 네티즌들 또한 조국 때는 몰랐어도 죄라고 하더니 이게 말이 되냐? 처갓집 땅을 상속받은 게 중요하지 않고 그 땅을 개발하려고 했던 게 문제지 그걸 해명해야 되는데 지금 상속 시기를 왜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서 오세훈, 윤석열 둘 다 처갓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는 KBS가 아주 취재를 잘했다며 심의 기록까지 꼼꼼하게 확보해서 오세훈 시장 당시에 서울시가 거의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는 저널리즘 교육의 샘플로 삼아도 좋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시장이 한 게 아니고 담당 과장이 한 거라는 오세훈의 유치원생 수준의 오리발을 포함해서 오세훈 주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을 더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매체들은 입 닫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열심히 공유해달라는 소식도 전하고 있는데요. KBS 해당 기사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도
오세훈 후보 거짓말한 거 아닌가?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 대반전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선거 양상이 바뀔 것 같다는 것이죠. 수세에서 이제 공세로 대전환의 시작이고, 특히 오세훈, 박형준 씨의 땅, 집 관련 특혜 의혹과 투기 의혹이 제기됐는데 내용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둘이 참 닮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LH 사태로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패, 투기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시점에서 국민의 감정선을 자극하는 사안들이 터진 것이고, 안철수 씨 입장에서도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겠죠. 벼랑 끝에 몰려 있었는데 오세훈 씨가 다시 수세에 몰리면서 둘 간의 단일화도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형준 씨 또한 LCT 아파트를 지난해 4월에 정상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사실관계도 없이 묻지마 의혹 제기하는 건 흑색 선전이자 비열한 선거 공작이라며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박형준 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뭐라 했습니까? JTBC 토론에 나왔던 것도, 그때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본인은 저런 묻지마 의혹 제기하지 말라 그러고 조국 전 장관 일가에는 집까지 찾아가는 건 국민의 알 권리입니까? 그렇게 국민의 알 권리 타령을 했으면 박형준 씨 본인도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 앞에 수십 명 쫙 깔려있고 자녀들 혼자 사는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고 이래야 공정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특혜 채용 의혹에 이어 LCT 두 채를 부인과 직계 가족이 소유한 것이 밝혀져서 여러 궁금증을 낳는다고 최근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권은 언론이 앞장서서 덮어주는 것 같다. 박형준이 사면 정상 매입이고 남이 사면 투기냐? 이해로도 박형준이 어떻게 부산시장 후보로 나올 수 있냐? 라는 비판의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있고요. 발끈한 박형준 씨는 계속해서 저렇게 흑색 선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 MBC에서는 4대강 반대 사찰 문건을 공개하면서 박형준의 요청까지 확인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취약점 공략해서 환경단체, 종교계, 그리고 반대활동 주도 인물들에 대한 견제 강화, 4대강 찬성 단체 역량 강화, 이런 식으로 4대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드러난 것이고요. 여기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 사항이라고 명확히 적시가 돼 있기도 합니다. 이때 홍보기획관이 박형준 씨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씨는 계속해서 모른다? 공문서가 허위라는 소리네? 그럼 문서 작성자를 고발하면 되겠네? 박형준 씨가 직접 고소를 하십시오. 이런 게 계속해서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민주당에서는 명확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관여한 적 없다. 100번을 물어도 똑같이 대답할 것이다. 라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죽하면 부산 지역 대학생들 또한 박형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퇴를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학생들도 나서서 박형준 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대학생을 위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와중에 이명박 씨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교도소에서 학생에게 자필 답장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야, 이거 보면서 무슨 말이 안 나왔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 참 진짜. 이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명 박형준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명박 하면 박형준을 떼놓을 수 없는 최측근인데, 지금 박형준 씨가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정말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가는 비리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도 안 하고 흑색 선전으로 치부하고 있는 박형준 씨, 그리고 오세훈 씨 둘에 대해서도 꾸준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기에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